사람을 믿는 건 중요하지만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끊고 오랜 신뢰를 무너뜨린 적 없으셨습니까? 그 말을 하지 말걸. 후회는 언제나 말 뒤에 찾아옵니다. 이병철, 삼성의 창업자이자 한국 산업의 뿌리를 세운 이 사람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고 말은 신용의 입구다. 1938년 대구 작은 상회, 삼성상회에서 그는 하루 장부를 마칠 때마다 스스로의 말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중 약속이 아닌 말은 없었나? 이 단순한 습관이 훗날 수십만 명이 일하는 거대한 삼성의 신용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 회사의 위기, 심지어 한 나라의 산업까지 모두 말에서 시작되고 말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입은 절제하고 신용은 키워라. 이 영상에서는 이병철이 생전에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던 7가지 말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왜 돈과 지위를 말하지 않았는지, 왜 실패와 불안을 숨겼는지,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어떤 성공의 비밀이 숨어 있었는지를 그의 실제 일화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뿐 아니라 인생 전체가 훨씬 단단해질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 지금 그 시작에 함께 하시죠.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이 아는 이병철이 아닌 진짜 인간 이병철의 언어 철학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일해 얻은 성과를 누군가가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돈이나 지위 이야기는 삼가라. 이병철은 이 단순한 한마디 안에 인간관계와 인생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서도 절대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초 삼성물산이 급성장하던 시절 한 외국 바이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회장님,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운이 따랐을 뿐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요. 이병철은 운이라는 단어 뒤에 철저한 자기절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겸손은 신용의 보호막이라 여겼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누군가에게 자극이 되거나 질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그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성공을 자랑하는 순간 신용은 빠져나간다. 신용은 지갑보다 지키기 어렵다. 이 한 줄은 훗날 삼성의 품질제일 빈짓뒤 정신의 근간이 됩니다. 그는 스스로 검소함을 즐겼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사무실에서도 의자는 낡은 나무 의자였고 회장실이라고 불릴 만한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은 임직원과 똑같이 식당 줄을 서서 밥을 받았습니다. 해외 출장길에서도 늘 국산 양복과 넥타이를 고집했고 비서에게 절대 허세를 부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처음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검소함 속에는 자신보다 회사를 앞세우는 신념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회장의 허세는 직원의 부담이 된다는 말,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임원이 외국 명사와의 만찬에서 고가의 시계를 자랑하자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회사는 품질로 신용을 쌓는다. 우리는 말보다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그는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돈은 일의 결과일 뿐이다. 결과를 자랑하는 순간 다음 기회는 사라진다. 이병철은 돈과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장한다. 자랑하는 사람은 고립된다. 1970년대 초
삼성그룹이 재계 1위에 오른 그날도 그는 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자랑하지 말자. 내일은 오늘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의 말은 예언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해 석유파동이 터지며 수많은 기업이 흔들렸지만 삼성은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그의 겸손과 절제의 철학이 회사의 중심을 잡아준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자신이 이룬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잠시 삼키고 대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나의 신용을 키울까 아니면 줄일까? 입을 다무는 것은 때로 가장 큰 지혜입니다. 조용히 감사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더 큰 기회를 내어줍니다. 돈이나 지위 이야기는 삼가라. 그 절제가 결국 당신의 품격을 지켜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실패는 있습니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실패의 상처를 한두 개쯤은 안고 있죠. 그러나 자신이나 가족의 실패 문제는 먼저 해결하라. 이병철은 이 원칙을 평생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실패를 떠들어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1960년대 초반 삼성 방직이 큰 위기를 맞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수원 공장에서 대량의 불량 제품이 쏟아졌습니다. 원인은 일본에서 들여온 설비와 원단이 국내 환경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직원들은 실수를 숨기려 했지만 이병철은 직접 공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지 않고 생산 라인 한가운데 서서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러나 이 일의 책임은 내가 진다. 문제는 밖으로 퍼뜨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 고치는 것이다. 그날 이후 공장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었고 그는 기술팀과 함께 며칠 밤낮을 공장에서 지내며 직접 공정 하나하나를 점검했습니다. 한밤중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을 본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불량 제품을 손에 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마음의 실패다. 다시 마음부터 세우자. 이병철은 실패를 이야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실패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매일 저녁 일지를 쓰며 오늘의 잘못, 내일의 개선을 정리했습니다. 그 일지가 훗날 삼성의 품질 관리 시스템, 즉 무결점 경영의 뿌리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는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자녀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주변에서 수군대기 시작했을 때 이 회장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가족 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는 집안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밖으로 나가면 명예도 함께 나간다. 그는 가족들에게 감정적인 말보다 기록을 남기라고 가르쳤습니다. 불안하면 써라. 쓴 글은 사라지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남는다. 이 짧은 한마디가 수십 년 뒤까지 삼성의 문화에 스며들었습니다. 보고서 중심의 문화, 문서로 증명하는 신뢰의 습관은 바로 이병철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도 혹시 최근에 가족의 문제나 개인의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잠시 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의 귀를 거치는 순간 당신의 신용은 조용히 깎이기 시작합니다. 이병철은 늘 말했습니다. 신용은 종이에 적을 수 없다. 오직 행동으로 남는다. 실패를 말로 푸는 사람은 위로를 얻지만 행동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가족의 문제도 개인의 실수도 결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수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이자 인생의 내공입니다. 입을 열기 전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을 해서 달라질 게 있는가? 아니면 더 복잡해질 뿐인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신용을 지켜줄 것입니다. 누구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과 불안의 말은 자신도 타인도 지치게 한다. 이병철은 이 단순한 문장을 인생의 원칙처럼 지키며 살았습니다. 1970년대 초 오일 쇼크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수출 길이 막히자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삼성 역시 흔들렸습니다. 그때 임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상황에서 우리도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병철은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불안하다고 말하면 불안이 커지고 희망을 말하면 길이 열린다. 그는 위기의 순간일수록 말을 다듬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도 부정적인 말이 조직 안에 돌면 회사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병철은 본사백에 이런 문구를 붙였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한숨은 성과를 낳지 않는다. 그는 매일 아침 회의에서 한숨 금지라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문제는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러나 해결책은 밝은 말에서 나온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렵다 대신 조정이 필요하다. 안 된다 대신 다른 길을 찾아보자. 그는 말의 방향이 곧 조직의 방향이라 믿었습니다. 당시 삼성의 한 공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자주 멈추자 엔지니어들이 서로 탓하며 불평을 들어놓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병철은 직접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멈춰선 기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가 멈춘 게 아니라 마음이 멈춘 것이다. 불평은 기계를 돌리지 않는다. 사람의 의지가 기계를 돌린다. 그날 이후 공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불평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조용히 마음을 돌리자고 말했습니다. 이병철의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를 쓰듯 매일 오늘 감사할 일을 기록했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내일의 근심이 줄어든다. 그의 책상 위에는 늘 작은 노트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오늘 해결한 문제 하나, 고마운 일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병철에게 운이 좋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운이 좋다는 건 마음의 자세다. 고맙다고 말하면 좋은 일이 돌아온다. 그의 낙관적인 언어는 조직의 에너지를 살렸고 불평 대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문화는 훗날 삼성의 위기 대응 DNA가 되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불안하거나 불평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인정하되 말로 꺼내지 말아보세요. 불평을 말로 내보내면 문제는 커지지만 조용히 행동으로 바꾸면 상황은 작아집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불안한 말 대신 할 수 있다는 말을 써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놀랍도록 가벼워질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 마음 자체는 순수하고 아름답죠. 하지만 꿈은 조용히 품고 행동으로 보여라. 이병철은 평생 이 원칙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말 그는 이미 무역, 방직,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자산업을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한국에서 전자는 낯설고 무모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대부분의 재계 인사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섬유와 무역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전자는 위험합니다. 그때 이병철은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1969년 아무런 선언도 없이 삼성전자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가족조차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이병철은 늘 말했습니다. 꿈을 말로 꺼내면 그만큼 작아진다. 하지만 손으로 움직이면 꿈은 배가 된다. 그는 모든 계획을 행동으로 입증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세우던 그 시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산 TV 생산 라인 설계도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기술 용어를 배우기 위해 일본어와 영어를 동시에 공부했고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면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메모만 했습니다. 그 모습에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이렇게 조용히 준비하십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큰 꿈일수록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 사람은 말을 시작하는 순간 집중을 잃는다. 그의 이 태도는 훗날 반도체 사업에서도 똑같았습니다. 1980년대 초 모든 세계 인사들이 반도체는 망한다고 말할 때 그는 언론에도 회의석상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기술 인력을 직접 구했습니다. 그의 메모에는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는 조용히 움직이는 자에게 기회를 준다. 이병철은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빠르면 존경을 받고 말이 앞서면 신용을 잃는다. 그의 조용한 추진력은 조직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삼성의 임원들은 회장이 말하지 않아도 방향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꿈은 있다. 하지만 그 꿈을 말하지 말고 먼저 만들어봐라. 그는 꿈을 설계도가 아닌 결과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세상에 알리지 마세요. 조용히 묵묵히 단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 조용한 걸음이 당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꿈은 조용히 품고 행동으로 보여라. 이병철이 남긴 이 한마디는 지금도 수많은 한국 기업가들의 책상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일은 입 밖에 내기 전에 먼저 지켜라. 이병철은 이 말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가정의 품격이 곧 사람의 품격이라고 믿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큰 기업을 경영해도 집안의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의 이야기를 외부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초 삼성이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무렵 재계에서는 이 회장 집안이 요즘 갈등이 있다더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단 한 번도 언론 앞에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정은 지켜야 할 성청이다. 성문을 열면 안의 평화는 사라진다. 그에게 가족의 이야기를 밖으로 내는 것은 곧 신용을 잃는 행위였습니다. 가정은 작은 사회이자 한 사람의 명예가 시작되는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가정의 말을 밖으로 흘리면 그 말이 곧 당신의 평판이 된다. 이병철은 일터에서만큼이나 가정에서도 철저했습니다. 그는 식사 자리에서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은 문을 닫고 해결해야 한다. 밖에선 서로를 높여라. 그것이 우리 집의 법이다. 그의 아들들과 손주들이 이 말을 어릴 때부터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훗날 삼성가의 자녀들은 외부에서 서로를 절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이병철식 신용교육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박두울 여사 또한 평생 남편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남편이나 자녀의 이야기를 외부 사람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삼성가는 1980년대까지도 가정교육이 철저한 집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병철은 가정의 문제를 대할 때도 회사처럼 냉정했습니다.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기면 먼저 상황을 들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신뢰가 있어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해결하라. 그는 가정의 평화를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지켰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집은 말보다 눈빛으로 지키는 곳이다. 즉 가족은 설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서로의 침묵 속에서 존중이 자라난다고 믿은 것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회장님은 가정에서도 회장님이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집에서는 아버지고 남편일 뿐이지요. 하지만
입을 조심하는 건 회사나 가정이나 같습니다. 이병철은 집에서도 말의 무게를 가르쳤습니다. 말 한마디가 가족의 신뢰를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최근 가족에 대한 불만을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이 아무리 가벼운 농담이라도 어느 순간 누군가의 입을 거치며 평판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가정을 존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존중받는다. 그는 말로 가족을 지킨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 조용한 존중이 결국 평생의 신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교훈은 같습니다. 가족의 일은 입 밖에 내기 전에 먼저 지켜라. 가정을 존중하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더 깊어집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결국 신뢰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병철은 늘 말했습니다. 비밀은 신뢰의 달이다. 새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 그는 사업 초기부터 입의 무게를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1938년 대구에서 삼성 상회를 운영하던 시절 고객 한 명 한 명의 거래 내역을 노트에 손수 적으면서도 단 한 번도 거래 상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업의 생명선이었습니다. 한 번은 함께 거래하던 상인이 이병철 사장은 왜 그리 입이 무겁냐고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이 가벼우면 신용이 무거워지지 않는다. 그는 평생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1970년대 해외 기업과 반도체 기술 협상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 전까지는 심지어 사내 임원들에게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중함에 외국 협력사들이 놀랐습니다. 이 회장은 말 한마디도 세지 않는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신뢰 덕분에 삼성은 일본 기업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결국 독자적인 기술 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병철은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남의 비밀을 전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신용이 새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동료의 실수를 보고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부장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자네는 무엇을 배웠나?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말하기보다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라. 남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비밀도 지키지 못한다. 그의 이 한마디가 사내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그 후 삼성에서는 남의 말을 전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원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삼성의 보안 문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병철은 어릴 적부터 말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한 상점에서 일할 때 주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우연히 다른 사람에게 흘려 꾸중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다짐했습니다. 신용은 돈보다 무겁다. 말은 한번 흘러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는 이후 비밀을 지키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정치인, 관료, 기업가들이 그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그는 누구의 이름도 언론이나 회의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병철. 이 별명은 그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최근 누군가의 비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나가는 순간 당신의 신용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비밀은 신뢰의 다리다. 다리를 지키면 오래가고 무너지면 끝이다. 지금 당신이 지키는 한마디의 침묵이 앞으로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누군가를 탓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탓하거나 헐뜯는 말은 신용을 무너뜨린다. 이병철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비난보다 개선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입은 남을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도구다. 그가 평생 강조한 말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삼성 TV 생산 라인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품 불량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자 어느 과장이 동료의 실수를 들추며 변명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병철은 직접 공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과장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말하는 순간 자네의 신용도 줄어든다. 그는 이어서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실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그 한마디에 현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죠. 그는 덧붙였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 웃는 사람은 거기서 멈춘다. 남의 잘못에서 배우는 사람만 앞으로 간다. 그날 이후 삼성의 내부 회의에는 새로운 원칙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말고 시스템을 고쳐라. 이병철은 사람을 바꾸기보다 구조를 바꾸는 리더였습니다. 그에게 비난은 낭비였고 개선은 미래였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비난은 잠깐의 해소를 주지만 신용을 무너뜨린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동료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자 그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할 시간에 자네의 부족함을 고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그는 사람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짧고 단호한 말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직원들은 회장의 말 한마디에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악의적인 말을 도두에 비유했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결국 내 안에 쌓인다.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면 내 신용이 깎인다. 그는 그런 말을 피하는 법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화를 느낄 때는 입을 다물 것. 둘째, 불만이 생기면 바로 개선안을 적을 것. 셋째, 비난 대신 행동으로 보여줄 것. 이 단순한 3문장은 지금도 삼성의 내부 윤리교육 교재에 남아 있습니다. 이병철은 늘 말했습니다. 신용은 행동으로 쌓이지만 말 한마디로 무너진다. 그에게 있어 남을 헐뜯는 말은 신용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 앞에서도 타인의 이름을 가볍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내 말에 무게가 쌓인다. 혹시 당신도 최근 누군가를 향한 불만을 말로 내뱉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그 말이 돌아올 때는 당신의 평판을 무겁게 짓누를 것입니다. 이병철의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라 품격이었습니다. 그의 신용은 목소리로가 아니라 침묵으로 쌓인 것이었죠. 오늘 당신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다면 그 말 대신 이렇게 보세요. 나는 그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지켜줄 것입니다. 남을 탓하거나 헐뜯는 말은 신용을 무너뜨린다. 그의 이 한마디는 오늘날에도 조직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말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7가지 말을 이병철의 삶을 통해 배워봤습니다. 첫째, 돈과 지위를 자랑하지 말라. 둘째, 자신과 가족의 실패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셋째, 불평과 불안의 말을 멀리하라. 넷째, 꿈은 조용히 품고 행동으로 보여라. 다섯째, 가족의 일은 밖으로 내지 말라. 여섯째, 비밀은 신용의 다리다 새지 않게 하라. 일곱째, 남을 헐뜯는 말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이 7가지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병철이 한평생 지켜온 신용의 철학이자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언어의 기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병철은 사람을 말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준은 언제나 지켜본 말, 행동으로 증명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적게 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신뢰와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말의 가벼움이었습니다.
한순간의 가벼운 말이 평생 쌓은 신용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신용을 세우는 말인가?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당신에게도 그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건넬 말 한마디는 칼이 될까 다리가 될까? 말을 조심하는 건 관계를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잇기 위한 지혜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신뢰를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병철이 남긴 언어의 품격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비난이 아니라 감사로, 불평이 아니라 신뢰로 바꿔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에도 다리가 놓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 한마디를 남겨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말의 무게를 지키자. 신용은 말에서 시작된다. 감사로 말하자. 당신의 한 줄이 다른 사람에게 오늘의 다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철의 삶처럼 당신의 말도 품격 있게 빛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